얼마 전에 그 첫 번째 전시의 도록을 이렇게 살펴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만 해도 자기가 해왔던 작업을 막 정말 욕심껏 이제 보여주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금의 이야기의 단초가 될 만한 게 다 건드리고 있더라고요. 이제 내 첫 전시는 어떤 걸로 하나를 뭉뚱그렸다라기보다 도대체 이제 내가 관심 있는 게 뭔지에 대한 큰 틀만 가지고 그리고 그거를 찾아 헤매면서 작업한 과정이 이제 고스란히 들어 있었어요. 작업을 할 거야라고 정하고 시작했다기보다 그 나에게 밀착된 얘기는 뭐지? 뭐 또 나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들은 어디에 있지? 그리고 내가 미술 속에서 불만을 느끼는 점들, 그 빈 구석은 무엇일까? 뭐 이런 질문들이 그 안에 씨앗처럼 뿌려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뭐 지금 얘기한 것처럼 물어본 것처럼 뭐 전체 관통이다라고 얘기하면 역시 그 여성의 삶에 대한 것 그리고 그 삶을 이루는 밑바탕의 어떤 힘이라고 그럴까? 그리고 이렇게 좀 그러니까 되게 일상적이거나 평범한데 아무도 잘 안 중요한데 뭐 쳐다보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관통하는 거였다면 이제 그런 게 관통이었고 그렇지만 내가 곡식 작업이 내 주제의 하나로 나타나게 될 줄 몰랐죠 그때는. 나물 시리즈 작업 같은 경우는 나물은 나물인데 여성의 노동이 바탕이 되는 나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디테일해지고 그 섬세해지지만 그 안에는 그 여성의 보이지 않는 노동이나 삶이나 또 우리가 늘 보지만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관통한다면 사실 다른 예술도 그렇겠지만 왜 베란다에 보면 그 칸칸이 창고처럼 물건이 쌓여 있잖아요. 살림이. 그럴 때 그 여성들은 얼마나 심란할까요? 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어머니하고 같이 막 살림을 합친 때여서 그 세탁실 한쪽 편에 그 서랍에 가득 쌓인 그 살림을 볼 때마다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마치 짊어진 것처럼 그러다가 그 사이사이에서 팥이 나오는 줄줄 흐르고 있는 곡식 알갱이들이 그런 제가 환각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마도 저게 징글징글하지만 버릴 수 없는 살림인 것처럼 제가 그때 곡식 작업을 막 시작할 때여서 곡식들이라는 특히 붉은 팥이라는 게 되게 아름답고 알알이 생명인데 막 모여서 쌓이거나 흩어질 때는 또 피 같기도 하고 징그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이게 삐져나오는 팥들을 그렸죠. 50호 9개를 붙여서 재현해서 그렸는데 아까 그림으로 그리고 나니까 약간 살풀이를 한 느낌? 그건 좀 특이한 경험이었고요. 파치들의 행진 여성 미술 축제니까 좀 재밌었던 에피소드는 제가 이제 그 9개 캔버스를 사이사이에 막 넣고 설치하고 있는데 박용 쌤 또 뭐 김홍희 쌤 이제
설치하다가 참견하러 왔죠. 보러 왔죠. 근데 거기서 흘러내리는 팥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니? 흐르다 말았잖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백호 2개를 이렇게 흐르는 대지로 가득 채운 팥이 그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밑에다 깔았죠. 아, 흘러서 이렇게 그 2개를 붙였죠. 이제 다음날 급히 공수해가지고 그걸 붙이고 또 막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한 일주일 설치하는데 한 3일인가 이틀은 가서 막 그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이어지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 여성 미술과 방식에서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참견을 해요. 개입을 하는 거죠. 아니면 아니다. 저는 뭐 야단도 많이 맞았고 또 격려도 하고 그러니까 여성들은 지금 젊은 작가들은 그러지 않죠. 거의 남의 작업에 참견은 안 해도 되지만 그러니까 뭐 개입을 안 하잖아요. 아니면 느끼는 것도 잘 얘기를 안 하잖아요. 우리는 작가들이 굉장히 확신에 차서 작업을 하는 줄 알지만 제가 한 모든 작업에 단언컨대 이거야.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한 작업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하다 말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는 좀 있었지만 이게 확신을 가지고 했다기보다 그 중간에 뭐 여러 가지 망설이고 또 긴가민가 하고 또 잘하는 짓인지 자괴감도 들고 나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다르게 볼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랬을 때 제3자의 의견을 들어보는 건 되게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자양분이 나를 성장시키는데 많이 확신 없는 삶에 많은 자양분이 되지 않았나. 그 파치들의 행진의 그 책을 펼쳐보니까 새삼스럽게 그때가 본물처럼 2000년도에 여성들의 목소리 그리고 제가 80년대 여성 미술 연구회 할 때만 해도 여성 작가들이 거의 없었고 있어도 우리가 그때 여성 미술 연구회 한 20명 정도였으면 20대 후반이 7, 8명 또 40대 초반이 4, 5명 끝이었거든요. 이게 30대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굉장히 다양한 층위의 여성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저는 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때 여성미술연구회처럼 페미니즘을 걸고 활동하는 그룹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많은 남성 작가 아니면 미술이라고 하는 그 미술 안에 그 컨셉에 굉장히 여성적 시각 우리가 놓쳐버린 반쪽의 이야기, 감수성 그런 것들이 많이 난 녹아 들어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확장되긴 했지만 그래도 아쉬운 게 있다면 그때 여기에 참여했던 많은 여성 작가들이 어디로 갔는가가 조금 궁금한 여성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활동을 안 하고. 그런데 이제 뭐 또 하나 뭐 덧붙인다면 활동을 안 한다고 그때 찍힌 발자국이 어디로 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그때 뭐 꼭 뭐가 되고 싶어서 했다기보다 그 시기를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작업을 했기 때문에 뭐 지금 하든 안 하든 그건 되게 중요한 의미로 남아 있을 것 같아요. (2009년도에) 개인전 2009년도에 개인전을 2번 했는데 그때도 생각해 보니까 그때 오늘 발견했어요. 2021년도에 올해 제가 개인전 2번 하잖아요. 그때도 개인전을 2번 했는데 상반기에 스케이프에서
팥을 주제로 네. 자, 그 레드빈이라는 맞아요. 전시했었죠. 그리고 그때 가을에 어, 부천에서 얼굴 풍경이라는 인물전을 했어요. 12명의 인물을 가지고 초상 작업을 했죠. 근데 그때 그 초상 작업은 이제 그때까지 그게 이제 그때 거의 50줄이었는데 되게 나이가 많은 줄 알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나한테 영향을 주거나 내가 잊으면 안 되는 아니면 내가 지구를 떠날 때 이 사람들은 좀 기억하고 싶다. 랐던 이제 그 당시에 12명의 인물을 뽑아가지고 백호에다가 초상 작업을 했는데 그게 근데 그냥 이제 그러니까 스트레이트한 초상 작업이 아니고 그 안에 이야기를 막 집어넣은 거죠. 그 인물에서 내가 느껴지는 것들. 요번에 이제 그거에 이어서 대여섯 점의 초상 작업이 또 나와요. 그게 한 세트가 얼굴 풍경으로 얘기될 수 있는 초상 작업. 그건 이제 여성 서사가 이제 그림 속에 녹아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그 붉은 드로잉으로 이렇게 이제 붉은 잉크로 한 거는 이제 지워지다 전에 또 시작했던 작업에 이어서 이번에 하게 됐는데 붉은 잉크로 한 건 증언하는 의미. 그러니까 지워진 여성들, 지워질 위험에 처한 여성들의 초상. 지금 저기 저 얼굴 하나 있죠? 저게 15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성들의 몸짓 저 드로잉 14점 뭐 이렇게 해서 붉은 드로잉 시리즈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걷는 달의 가장 최신작이죠. 그거는 아주 오랫동안 내가 마음속에 품었던 달을 꺼내는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성 미술을 하면서도 그 오히려 불확실하거나 아니면 망설이거나 이렇게 조용하게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특히 이제 홀로 있는 여성들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약간 고생을 좀 했어요. 몇 개 실패도 하고 그리고 또 좀 페인팅을 좀 즐겁게 너무 무겁지 않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좀 기다려서 몇 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작업을 이렇게 합쳐서 걷는달이라는 인물 작업을 하게 돼요. 그게 되네요. 약간 작가로서의 삶도 작품 안에서 작품으로 해결하는 게 작가적 삶일 수도 있지만 이제 제가 난 내가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는데 작가로서의 삶을 창작한다. 그 말을 생각해 내고는 나는 왜 쓸데없이 그 작업만 하면 되는데 뭐 그룹 활동을 하고 뭐 탈핵 운동을 하고 퍼포먼스를 하고 노동 운동에 또 관여도 하고 이렇게 그랬을까 나는 좀 그랬던 이유는 작가로서의 삶은 어때야 되는가 작가로서의 살아가는 방식을 어때야 되는가라는 고민 속에서 그게 나온 거거든요. 작가이기 전에 나는 시민이고 여성이고 여성으로서 작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을 하다 보니 창작하자 삶의 방식도 누구를 따라할 수도 없고 뭐 전범도 없고 모범 답안도 없고 내 상황은 또 다르고 그러니까 작가로서의 삶의 방식을 창작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하니까 그 상황들을 이겨내는데 이 고통스러운 걸 왜 나만 지금 이거를 이겨내야 되는가 아니라 나 지금 이 방식을 창작하는 거야. 뭐 이러니까 조금 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새로운 예술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가로서의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예술가를 지금은 요구하는 게 아닌가. 이 시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이걸 뭐 작품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뭐 작품 활동은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이제 인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삶의 방식은 도대체 이 앞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위기잖아요. 그랬을 때 이 문제는 이제 저는 제일 큰 문제가 소비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당장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결단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한번 내려 타의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누구도 자 멈춰보자. 여행 가지 마. 그런다고 안 갔겠어요? 이 앞에 우리 멈춰봤잖아. 갑자기. 그러니까 이걸로 어떤 결단을 내리는 기회로 삼으면 어떨까? 그런 경험으로 당장 못하더라도. 저는 이게 제주도에서 열리는 전시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주도의 여성들이 이 전시를 마련했어요. 그거 자체가 되게 고맙고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작업하는 우리들보다. 지금 이런 시기에 이런 전시를 만들어내고 더구나 육지에 있는 선배들을 불러들이고 서로 대화를 나누겠다라고 하는 이 기획 자체가 풍경의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품은 제가 제주를 방문할 때 우리는 거기는 제주도에 있는 분들은 생활인이어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가끔 가니까 제주도의 공항에 딱 내리면 설레이거든요. 알 수 없는 설레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설레임을 더구나 이런 자리를 마련한 후배 작가들하고 만난다는 거는 두 배의 설레임이니까 그런 거를 담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작품은. 뭐 진행 중인 게 하나 있는데 어쨌든 그런 우리가 만나서 서로 배우고 또 그런 설레이는 마음을 나누고 그런 게 느껴지는 감춰졌던 이야기들이 좀 보여지는 그런 전시였으면 좋겠고 뭐 거기에 저도 이렇게 낑겨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